반갑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잠시 쉬어가는 곳, 영혼을 읽어주는 도슨트 푸시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번듯한 직함, 남부럽지 않게 키워낸 아이들, 그리고 평온함이 감도는 따뜻한 가정까지. 겉으로만 보면 한 폭의 완벽한 풍경화 같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시린 찬바람이 숭숭 지나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분명 웃고 있는데 그 눈동자 너머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텅 빈 공허함이 고여있는 것 같은 낯선선 감각. 이 알 수 없는 슬픔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우울증이나 슬럼프라고 부르지만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를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대기업 임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이 오직 성실함이라는 무기 하나로 거친 사회생활의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가신 분이었죠. 남들은 그를 성공의 아이콘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아주 평온하고 눈부신 일요일 오후에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펑펑 울음이 터졌다고 합니다. 특별한 비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문득 해일처럼 이런 생각이 밀려왔다고요. 나는 대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걸까?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가슴 뛰는 사람인지는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데 인생의 정점에 섰다고 믿은 순간 자신이 세운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느껴진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지독한 허무함은 결코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패배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이제는 사회 속에 나가 아닌 진짜 당신을 찾으라고 보내는 아주 간절하고도 건강한 신호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 인생에도 계절과 시간이 있다고 말하며 이 시기를 바로 인생의 오후라고 불렀습니다. 오전 내내 밖을 향해 타오르던 태양이 이제는 자신의 그림자를 살피기 위해 서쪽으로 고개를 돌려야 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융과 함께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지 그 내면의 지도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당신의 그 완벽한 모습이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숨막히는 족쇄가 된 적은 없었나요? 융은 우리 인간의 생애를 태양의 거대한 움직임에 비유했습니다. 인생의 오전은 태양이 지평선을 뚫고 솟구쳐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의 에너지는 거침없이 밖을 향해 뻗어나갑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견고한 성을 쌓아야 하며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이라는 규칙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죠. 우리는 이 시기에 자아를 단단하게 세웁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을 배우고 인맥을 쌓고 경제적인 안정을 구축합니다. 이 시기에는 나라는 고유한 존재의 색깔보다는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유능한 인재, 든든한 가장, 헌신적인 부모라는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해야 하는 시간이니까요. 융은 이 시기의 치열함을 무척이나 존중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랄 수 있듯이 오전에 뜨거운 투쟁이 있어야만 오후에 깊은 성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남중고도를 지나 서쪽으로 천천히 기울기 시작하는 인생의 오후가 찾아오면 전혀 다른 물리법칙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시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도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오전의 프로그램으로는 인생의 오후를 살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이것을 지도와 사막의 비유로 한번 깊게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서울 시내의 복잡한 골목길을 외우고 그 정교한 지도를 손에 쥐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사방이 끝없는 모래 언덕뿐인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지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정교한데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이곳에서 길을 찾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 지도를 믿고 걸을수록 당신은 목마름과 방황 속에서 더 깊은 절망의 미궁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우리가 중년에 느끼는 위기는 사실 오전의 지도를 들고 오후의 영토를 걷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전에 중요했던 성공, 경쟁, 타인의 인정은 오후의 영토에서는 더 이상 나침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중년의 방황은 결코 당신이 나약해졌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오전의 지도를 조용히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길을 안내해줄 오후의 지도, 갈아 끼워야 한다는 영혼의 절박하고도 숭고한 신호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미 떠나온 도시의 지도를 손에 꼭 쥔 채 낯선 사막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사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갑니다.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뜻하는 이 말처럼 우리는 상황에 따라 누군가의 부모로, 유능한 팀장으로 혹은 예의 바른 이웃으로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이 가면은 사회라는 파침파도로부터 나약한 우리 내면을 보호해주는
아주 유용한 심리적 제복이자 갑옷이기도 합니다. 페르소나가 없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드러내야 하고 세상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고 말겠죠. 하지만 비극은 이 가면이 내 피부에 너무 오랫동안 너무 꽉 달라붙어 버릴 때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면인지 가면이 나인지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을 융은 페르소나와의 동일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명절 증후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몸이 고되고 설거지가 많아서 아픈 걸까요? 아닙니다. 며느리는 이래야 해, 사위는 저래야 해라는 그 무거운 가면을 안 채 오차도 없이 쓰려다 보니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당신의 영혼이 질식할 것 같다고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온몸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평생을 부장님으로 살던 사람이 은퇴 후에도 뒷산에서 만난 사람들을 부하 직원 대하듯 훈계하다. 외톨이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이 얼굴에 너무 깊게 눌어붙어 버려 가면을 벗은 자신의 소박한 맨 얼굴을 보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페르소나는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선택한 역할일 뿐입니다. 이제 그 가면의 끈을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화려한 직함과 무거운 역할을 다 떼어냈을 때 남는 그 서툴고 연약한 존재. 하지만 가장 인간적인 그 사람. 그게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당신의 명함에서 이름과 직함을 모두 지워버린다면 당신에게는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의 가면이 화려하고 밝을수록 그 이면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이 그림자처럼 깔리게 됩니다. 칼 융은 이 피할 수 없는 마음의 어둠을 그림자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건 나답지 않아, 이건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거야 라며 스스로 거부하고 무의식에 깊고 차가운 지하실에 가두어버린 나의 파편들입니다. 우리는 이 지하실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평생 그 존재를 모른 척하며 살아가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면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연기처럼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곤 하죠. 여기서 참으로 흥미롭고도 고통스러운 심리적 메커니즘이 하나 작동합니다. 내가 내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고 억누를수록 그 어둠은 밖으로 튀어나와 다른 사람의 얼굴 위로 투영됩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유독 어떤 사람만 보면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의 사소한 말투나 행동 하나까지 꼴보기 싫어 견딜 수 없다면 잠시 멈추어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이 가진 그 못마땅한 단점이 내가 평생 나 자신에게 금기시하고 억척스럽게 억눌러온 내 안의 그림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게으르면 안 돼 라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온 성실한 사람일수록 여유롭게 오후를 즐기며 쉬고 있는 타인을 보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경멸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책임하고 개념이 없어? 라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올리지만 사실 그 분노의 이면에는 나도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히 쉬고 싶다는 그림자의 간절한 갈망과 질투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비난은 사실 나 자신에 대한 억압의 또 다른 얼굴인 셈이죠. 융은 우리에게 다정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조언을 거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은 우리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강력한 문장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숨기고 싶어했던 그 어둠 속에는 사실 자아가 잃어버린 폭발적인 생명력과 야성적인 창조성, 그리고 순수한 열망의 에너지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황금의 그림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자를 억누르고 가두는데 낭비했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는 그림자를 이해하고 환대하는데 써보시기 바랍니다. 겉은 거칠고 볼품없지만 그 속을 갈라보면 찬란한 수정이 빽빽하게 들어찬 원석처럼 그림자를 내 인격의 소중한 일부로 인정하고 통합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비로소 단조롭고 메마른 흑백의 세계에서 생동감 넘치고 입체적인 천연세계 세계로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서 발견하는 참기 힘든 그 모습, 사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았던 당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융 심리학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종착지는 바로 개성화입니다. 이 단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기다려온 가장 찬란한 축제와 같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개성화를 남들과 다르게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이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융이 말한 개성화는 결코 고집불통이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장미는 장미만의 붉은 향기를 온전히 내뿜고 이름 모를 들풀은 그 나름의 소박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세상에 드러내듯 내 안에 잠든 본연의 씨앗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꽃 피우는 성스러운 과정이죠. 우리는 평생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혹은 사회가 정해놓은 규격에 맞추기 위해 내 안의 수많은 가능성을 가위질하며 살아왔습니다. 개성화는 그렇게 버려지고 잊혔던 영혼의 조각들을 다시 찾아와
나라는 전체를 온전하게 완성하는 여정입니다. 유문 노년의 아주 상징적이고도 감동적인 모습을 통해 개성화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위대한 심리학자였던 그는 추리이 호숫가에 직접 볼을 쌓아 볼링겐 탑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위험 있는 학자의 가면인 페르소나를 조용히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모래장난을 하고 돌에 정성껏 글자를 새기며 기나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위대한 노인이 노망이 난 게 아닐까 라며 의아해했지만 유문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온과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위대한 칼융이 아니라 외면의 어린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목소리에 정직하게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좁은 자아, 이고의 세계를 넘어 우리 존재의 본질인 자기라는 거대한 우주로 나아갔습니다. 개성화는 결코 거창한 사회적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로 기쁨을 느끼는 사소한 일들을 나 자신에게 허락해주는 것. 세상이 억지로 쥐어준 씨앗 말고 내 영혼이 태초부터 품고 온 진짜 씨앗이 무엇인지 깨닫는 여정입니다. 내 안에 눈부신 빛과 외면하고 싶었던 어둠, 강함과 약함을 하나의 용광로에 넣어 아름답고 단단한 합금으로 만들어가는 이 고귀한 연금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 완수해야 할 가장 숭고한 숙제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꽃으로 피어나야 할지 말이죠. 이제 그 부드러운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당신이라는 꽃이 온전히 피어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만의 고유한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준 역할 말고 당신의 영혼이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에게만 속삭여온 일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이 낯설고도 광활한 영토에서 갑자기 길을 잃은 것 같아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길을 잃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이제까지의 타성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짜 당신만의 길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축복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고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영혼은 어떻던 그릇에도 담길 수 있고 어디로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유연한 액체와 같습니다. 유문 우리에게 아주 서늘하면서도 명징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 부른다. 내가 왜 매번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대체 왜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이건 내 팔자야 혹은 운명이겠지라며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지하실에 갇혀 비명을 지르는 무의식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 어두운 문을 열고 들어가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그림자와 악수하는 순간 당신의 삶을 올가매던 두꺼운 운명의 쇠사슬은 비로소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림자를 껴안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우주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향기롭게 익어가는 것이고 소멸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넓은 존재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마음의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림자에게 그동안 차가운 어둠 속에 숨어있느라 참 고생 많았어.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고 나랑 같이 손잡고 걷자 라고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의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내일을 전혀 다른 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대신 채워주는 가면도 아니죠.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고 거대한 하나의 우주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함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는 위대한 여행자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푸시케가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드릴게요. 칼융이 건네준 이 지도가 당신의 인생 오후를 찬란한 빛으로 안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탐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일렁임을 남겼기를, 그리고 그 일렁임이 당신을 더 깊은 평온으로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내면이 건네는 첫 번째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영혼을 읽어주는 도슨트 푸시케였습니다.